집에 가서 복습을 안 했어요.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 문제를 외운 거구나. 피가 이렇게 쏟아졌어요. 독서실 옥상에서 혼자 설명하면서 공부했어요. 삼수 시절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의 결과로 거의 다 20분 내로는 풀 수 있는 주변 잘 나가는 친구들의 따라하지 못할 공부법들은 좀 무시하고, 이 고민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시간을 날렸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저는 오늘부터 제가 지난 15년 동안 스스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들과 학생들을 만나면서 정제시킨 모든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신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균관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17년도에서부터 3년 동안 여러 입시 커뮤니티에서 신선이라는 닉네임으로 칼럼을 작성하고 멘토링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멘토링과 사고 교정을 해주면서 실력이 오르는 것 같아요 라는 학생들의 답변을 받을 때마다 확신을 가졌어요. 역시 내가 경험했던 긴 실패와 짧은 성공의 경험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요. 방금 얘기한 긴 실패와 짧은 성공이 뭐냐고요? 수학 가면 원래 수학을 잘했던 사람 아니냐고요. 고3 현역 때 수능에서 4등급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재수까지 했는데 오히려 점수가 떨어진 4등급을 받게 되죠. 정말 겨우겨우 삼수까지 해서 1등급을 받은, 오히려 저는 수학을 매우 못했었던 학생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력이 오르지 않고 있다면 본인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자꾸 옆에서 누구 인강 듣고 성적 올랐다 라는 원래 잘했거나 빠르게 성공했던 주변 친구들의 말과 방법은 오히려 본인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들이 분명 맞는 길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람만큼 본인이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사람과 애초에 출발선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배운 것들을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은 얼마나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그 복습의 방법과 해야 하는 시기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학창시절 청술학원이라는 대형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수학 선생님이 너무 수학을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들으면 다 이해되는 거죠. 배운 개념이 뭐야 라고 읊어보라고 하면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실제로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했어요. 왜냐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게 손이 안 가요. 혹시 문제를 풀면서 한 문제를 풀기 위해 한 10분 이상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여기서 제가 실패했던 두 번째 이유도 나오는데요. 그건 바로 문제의 해설을 암기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푼 경험을 기억하려고 하는, 굉장히 쉬운 공부만 하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재수 기간까지 포함해서 무려 4년 동안 4등급을 유지하게 만든 이유가 이거였어요. 게다가 주기적으로 반복하지 않는 공부, 계산하기 싫어가지고 이거 뭐 단순 계산이네 넘어가야지 했던 그런 오만한 태도, 모두 제 실력이 오를 수 없는 잘못된 공부였습니다. 삼수는 정말 제 인생의 모든 걸 걸었어요.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나중에 내가 무엇을 시작하더라도 자신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주변 지인은 모두 대학을 입학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보내는 모습을 보는데, 이 떨어진 자존감과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라도 저는 성공을 해야 했어요.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해서 한 달에 딱 50만 원만 지원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저는 당시 공시생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노량진에서 처음 만난 또래 친구들과 같이 독서실에서 독학재수를 했어요. 죄송해요, 모기가 있어서. 후회스러운 재수 기간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는 코피가 났는데, 근데 이게 처음엔 뚝뚝 떨어지더니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곡성이라는 영화 보셨나? 그 황정민 배우님이 막 피를 토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의 제 느낌엔 그 정도로 피가 이렇게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막 입으로 들어가고 막 턱 밑으로 계속 흐르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어떤 것에 집중을 했냐면, 이 재수할 때 수학만큼은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이 뭔가가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그게 대체 무슨 문제였을까, 그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 문제점은 우연히 같이 공부하던 친구 덕분에 알게 됩니다. 그 친구 진짜 아직도 고마운데, 여튼 그 문과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문제 하나를 물어봐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자꾸 근데 왜 이렇게 되냐고 막 코치코치 캐묻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이없는 건 제가 그 질문에 답을 못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얘가 물어본 그 문제풀이의 과정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 문제를 외운 거구나, 그걸 깨달았죠. 그리고 며칠 뒤에 또 그 친구가 미분이 가능하면 왜 연속이 돼?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설명을 못 해줬어요. 그냥 그래프가 스무스하니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엔 개념을 배우긴 했지만 제대로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진 못했고, 그냥 그 텍스트를 암기했던 거예요. 그날 이후에 개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증명 과정과 그 개념의 내용의 배경까지 공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니까 자연스럽게 문제풀이를 할 때에도 이 풀이 과정에 필요한 필연적인 사고들을 첨삭하면서 마치 저만의 해설지를 만들듯이 공부했어요. EBS에서 정승재 쌤이 개념 인강을 하셨는데 그 쌤이 강조하시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개념을 제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몇 번이고 반복해보라고. 그 말씀을 듣고 진짜 모든 단원을 독서실 옥상에서 혼자 설명하면서 공부했어요. 또 안 풀리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제가 몰랐던 부분만 해설지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고민하다 보니까 제 막힌 부분을 찾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어떤 건지만 알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딱 재수할 때랑 반대로 공부한 것 같아요. 개념과 문제풀이의 과정 모두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고민하고 일정 주기에 따라 반복하면서 몇 주가 지나더라도 까먹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거, 그것을 제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그해 더웠던 7월 어느 날부터 조건은 무엇인지, 어느 단원에 무슨 개념을 사용할지 제 문제풀이의 루틴에 맞게 풀게 됐습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 미치도록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막 문제를 푼 것은 지금 10년이 넘게 흐른 지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말도 안 되는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문제를 겨우겨우 풀어냈을 때 느껴지는 그 희열, 혹시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결국 저는 어려운 엔제 혹은 모의고사 속의 킬러 문제들도 거의 다 20분 내로는 풀 수 있는 일관된 실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컨디션이 안 좋아도 제 루틴대로 문제를 읽고 해석하면서 추론해요. 삼수 시절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의 결과로 이 10년이 훌쩍 넘은 시간까지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몇 등급이고 어떤 공부를 해왔다고 한들 1차적으로 실패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원하는 1등급을 얻기 위해서 주변 잘 나가는 친구들의 따라하지 못할 공부법들은 좀 무시하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분명 성과가 있는 공부에 내 수험 생활의 전부를 걸어볼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제가 재수할 때까지 했던 공부와 삼수할 때의 공부의 방향이 완전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절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어떤 공부법이든 수학은 진짜 실력이 오르기까지 매우 오래 걸리는 과목이에요. 진짜 최소 3, 4개월은 닥치고 해야 변화가 보여요. 왜냐하면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 짜여진 프로세스는 매우 복잡해요. 첫 번째로 수학은 여러 과목들과의 연계가 높은 학문이거든요. 특히나 고1 수학, 중등기하, 중등 개념까지.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의 정리, 원의 성질, 원주각, 중심각, 항등식 직접 출제되는 개념들이에요. 다 실전 개념들도 알아야겠죠. 근데 또 이런 개념들을 단순하게 암기가 아니라 완전히 알고 있는 상태여야, 즉 설명이 되는 상태로 만들어야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뿐만인가? 유기적으로 조건들을 연결하면서 해석하는 연습도 해야 돼요. 또한 다음 풀이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추론을 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생각들이 무엇일지 고민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계산 능력도 중요해요. 얼마나 내가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나 요구하는 피지컬이 엄청나게 많고 프로세스가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단기간에 하냐고요. 말이 안 된다고. 우리가 수학 영역만 왜 문제 밑에 여백이 이렇게 많고 30문제밖에 안 되는데 100분이나 시간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법으로 어그로를 끌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수학 실력을 올리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을 비약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행여 단기간에 급상승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본인의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잊지 마세요. 효율적인 공부는 쉬운 공부가 아니라 고통스럽고 오래 걸리고 힘들고 답답한 공부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고민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 고민했는데도 문제를 못 풀면 그 시간을 날렸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 시간들은 분명히 추후에 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만한 충분한 밑바탕이 되는 시간이었을 테니까요. 이 실력 상승은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한 시간에 비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고1 때부터 4년을 4등급으로 살아온 저도 이 태도의 변화와 자신할 수 있는 노력으로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할 육체와 정신만 준비하세요. 방법은 제가 다 꽂아드릴게요. 관련한 구체적인 공부법들은 다음 영상에서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저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인 공부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